넓게 할 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저 실드는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실드로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은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JBL GTI 이거 12인치 구형 버전은 포터 벤트를 냈을 때는 2.5 큐빅 정도가 필요하지. 2.5 큐빅. 2.5 큐빅이면 바람이 불어서 조명이 2.5 큐빅이면 또 해보면 되겠죠. 28이 1리터니까 곱하기 2.5 하면 70리터 나오죠. 이게 70리터입니다. 우리가 한 말짜리 한 마리 20리터 아닙니까? 그러면 70리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70리터인데 이제 스피커 박스 내부에 스피커 부피하고 또 여기 보이는 이제 벤트를 했을 때는 4인치를 8.36인치 깊이로 박아야 된다. 8.34인치면은 약 한 10cm 되지 않습니까? 이 내경을 말하는 겁니다. 요 내경이 여기 10cm. 그러면 길이는 8.36인께네 2.54 곱하기 8.36 하면 21cm쯤 되겠죠. 21cm. 21cm. 이거는 10cm. 그럼 10cm의 넓이의 길이를 21cm.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꼭 이대로 안 해도 되고, 이게 지금 20cm 아닙니까? 조금 더 긴 것도 해보고, 좀 짧은 것도 해보고, 이래가 이제 적객한 그 차 공간 안에, 트렁크 공간이,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자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트렁크 속에 이제 가닥혀 있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RV SUV 차량은 트렁크 쪽에 있으면 그냥 공중에 바로 날라오지 않습니까? 소리가 시원하게. 근데 트렁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트렁크에 장착하게 되면 시트 뒷팬에다가 스피커를 보게 하고, 시트 뒤쪽 팬에 스피커가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플라스틱은 다 제거하고 또 객백 처리도 하고, 그래서 오롯이 시트를 통과해서 스펀지 시트를 통과해서 실내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트렁크 뒷팬으로 보죠. 이제 차 자체에 OEM의 어떤 행태를 단 1도 안 건드리고 작업을 하는 것을 차주가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조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모든 거 딱 피스 하나도 안 받고 뭐 자르는 것도 하나 없이 그대로 한 상태에서 소리를 낼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수용차가 이제 트렁크 이리 있고 앞유리가 이리 가지 않습니까? 본네트 이리 가고 바퀴가 이리 있고, 그러면 선반이 이리 있으면 대시보드가 이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뒷시트가 이제 이렇게 앞시트가 이렇게 되겠죠. 핸들이 여기 있고. 그러면 이게 트렁크 공간이죠. 이만큼이. 근데 트렁크 공간하고 실내 정치자의 요 기하고 이게 객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스피커를 원래는 요리 보면서 이게 바람 빠져나가는 걸 다 막고 시트 주변에 매트를 박아서 이 소리가 바로 실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트를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거는 안 된다. 또 잘라야 되고, 또 매트도 발라야 되고, 이제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박스를 짜서 요게 앰프를 붙이고 스피커를 이렇게 트렁크 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리 가서 이게 공간을 채운 다음에 일이 온갖 이제 사소한 빈틈으로 소리가 들어올 겁니다. 소리 에너지가. 그러면 이쪽에서 나는 스피커 소리와 중음 스피커의 소리, 고음 스피커의 소리, 이게 정치자 기하고 가깝고, 이거는 멀지 않습니까? 한 번 거치고 와야 되니까 시간차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기가 최대한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요 선반에 붙어 있는 10인치 우퍼 이걸 떼내버리면 이 구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소리가 속 들어옵니다. 좋은데 이것도 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머리털을 안 건드리고 하는 거죠. 머리털 하나 안 건드리고.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양이 적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안에 압력을 빨리 채워야, 어떻든 간에 이 압력을 이 공간 속에 빨리 채워야만이 그나마 빈틈으로 소리 전달이 정치자 기하고 요쪽하고 일치감 낼끔 할 수 있다. 속도감을 줘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이 실더행 박스는 이게 압력이 약하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소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행 박스를 짜는데, 포트행 박스는 실드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죠. 또 이렇게 또 파이프가 이제 바람 구멍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박스가 커지고 이제 포트가 들어가면
같은 출력을 보내도 소리가 한 1.5배 큽니다. 크고 또 음이 좀 시원하게, 또 완전 로우 베이스도 부드럽게 쿵 하면서 잘 납니다. 특히 이제 드럼 베이스, 탁탁 치는 드럼 베이스는 실드도 괜찮은데, 이렇게 두레이션이 있는 기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드보다는 포터가 유리하죠. 근데 포터는 잘못 짜면 소리 압력 제어, 이거 이 속에 압력이 제어가 잘 안 되면 스피커가 빡빡거리거나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압력 제어를 잘 하면서 스피커가 우리 마치 자동차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면서 폭발해서 이렇게 엔진에 힘을 내는 것처럼 빵빵한 느낌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려니까 너무 벗어난 최적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러한 좋은 소리, 압력과 소리를 못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스펙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제 개발할 때 그게 이제 2.5큐빅이고 70리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터가 들어가는 부피, 스피커가 들어가는 부피 빼야 되겠죠. 그러면 또 안에 보강물 좀 들어가고 좀더 좀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75리터는 최소한 돼야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 포터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쪽에 요게 이쪽에서 보면 요거는 요 그림을 이제 아직 안 그렸지만은 이렇게 바뀔 수는 없죠. 너무 뒤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측면으로 바뀌어요. 측면. 포터는 박스 측면으로 바뀐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요게 포터가 들어가서 이리 나오는 게 아니고 측면에 박혀서 이리 나오는 거죠. 그러면 측면에 이마 포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공간을 부딪히면서 암을 채워주겠죠. 여기에서 10인치 스피커가 또 채워주고, 두 개의 에너지가 발산하는 이제 위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안에 순간적인 어떤 공기를 에너지를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니까 포터가 맞다. 그리고 저 스피커가 일단은 이제 이 큰 이제 벤터를 권장하기 때문에 소리가 또 생각보다 특징이 1200GTI 특징은 묵직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딱 적당하게 탄탄한 소리 때에 따라서 로우 베이스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잘 내줍니다. 그래서 스피커 중에서는 좀 고급 우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75리터를 짜야 되니까 요 짜는 방식은 서브우퍼 박스를 짜려면 트렁크 이 뒷펜 공간을 공간에 여기 보면 요 사이즈가 보이죠. 요 안에 살짝 들어간 사이즈, 요 살짝 들어간 사이즈 쪽에 파워 앰프를 이제 놓여지게 되고, 서브 박스는 요 맥스 길이가 지금 750쯤 되죠. 요 속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리고 높이가 750이 맥스고 높이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370, 한 350 정도나, 370 하면 되겠네요. 370 정도, 맥스 370, 370에 350이고, 이거의 각도, 요 각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요 시트의 각도, 요 각도를 보면 대략 요 각도기에 맞추면 한 2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0에 높이 370 맥스의 좌우 길이가 760. 그러면 어떤 제품이 들어갈 거냐면, 여기 지금 그라운드 제로, 이 그라운드 제로 요 모델이 2650 X2입니다. 여기 450W 2채널이고 모노 브릿지 사음을 하게 됐을 때 한 1400W 나옵니다. 이 스피커는 JBL 1200GTI 12인치입니다. 요것은 이제 이 스피커가 트렁크 쪽으로 보게 하고 트렁크 문을 열었을 때 마주 보게 하고, 요거는 이제 박스 뒷펜에 붙여서 시트 쪽으로 안 보이게 되겠죠. 좀 두꺼우니까 박스가 좀 이것 때문에 좀 밖으로 튀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 제품이 이러하니까
이 스펙에 맞춰야 되고 요 앰프보다도 좀 더 박스 넓어야 되고 그 JBL GTR은 스펙이 큽니다. 한 2큐빅 넘게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박스 최적을 구하는 거하고 저 사이즈에 맞도록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 쪽에 장착되어야 되는 공간이 좌우 폭이 742 맥스고 높이가 380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20도 각도로 이쪽에 이제 파워 앰프가 장착됩니다. 이게 시터죠. 뒤에 시터. 요게 스피커가 이제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니까 트렁크 문을 열면 스피커 콘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앰프는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트렁크가 이리 있으면 시트 뒤편이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살짝 들어간 부분. 여기 750이 끝이고 요 높이가 350이 맥스입니다. 그러면 요 박스가 이거보다 커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높이가 350이니까 350에 일단 이 측면의 각도 크기를 알아야 최적이 구해집니다. 그 측면은 350을 할 거니까 350이면 이 합판이 지금 자작 합판이 18T입니다. 이게 18T이고 지금 24T를 해야 되는데 박스가 너무 무거우면 차주가 뭐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18T라도 충분하고 그리고 안에 구조물을 좀 보강을 떼야 되겠죠. 일단은 높이가 380에서 18T를 20T로 보고 그럼 뭐 4cm를 빼면 아레울로 판이 들어가니까 요 속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측면판이죠. 이 모양. 그러면 340이 실제 내부의 높이입니다. 340이 내부 모습이고 그러면 340이면 열이 되고 측면 모양입니다. 지금 이쪽에 스피커가 붙겠죠. 스피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이게 20도 각도니까 요리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두께가 될지 이만큼 될지 이제 최적을 이제 봐야 되겠죠. 최적이 요 최적이 여기 보면 이제 JBL 이제 1200 GTI입니다. 12인치 옛날 겁니다. 이게 최소한 15년 20년 이전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피커를 실드로 했을 때는 포터 이제 바람 구멍 없는 경우는 1.35 큐빅 1.35 큐빅이면 이제 실드로 리터로 쳤을 때 28리터가 이게 1큐빅입니다. 28리터가 그러면 여기 아까 했던 거 있네. 그러면 28 곱하기 1.35니까 1.35 하면 7, 8리터 넣어줘. 그죠? 한 38리터가 필요하다. 그럼 38리터를 실드라는 것 때문에 좀 좁게 되겠죠. 좁게. 길이가 넓게 할 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저 실드는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실드로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은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JBL GTI 12인치 구형 버전은 포터 벤트를 냈을 때는 2.5 큐빅 정도가 필요하죠. 2.5 큐빅. 2.5 큐빅이면 바람이 불어서 조명이 2.5 큐빅이면 또 해보면 되겠죠. 28이 1리터니까 곱하기 2.5 하면 70리터 넣어줘. 이게 70리터입니다. 우리가 한 말짜리 말 한 마리 20리터 아닙니까? 그러면 70리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70리터인데 이제 스피커 박스 내부에 스피커 부피하고 또 여기 보이는 이제 벤트를 했을 때는 4인치를 8.36인치 깊이로 박아야 된다. 8.34인치면은 약 한 10cm 되지 않습니까? 이 내경을 말하는 겁니다. 요 내경이 여기 10cm. 그러면
길이는 8.36인께네 2.54 곱하기 8.36 하면 21cm쯤 되겠죠. 21cm. 21cm. 이거는 10cm. 그럼 이 10cm의 넓이의 길이를 21cm.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꼭 이대로 안 해도 되고, 이게 지금 20cm 아닙니까? 조금 더 긴 것도 해보고, 좀 짧은 것도 해보고, 이래가 이제 적객한 그 차 공간 안에, 트렁크 공간이 이게 우리가 이제 노출돼, 정치자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트렁크 속에 이제 가닥혀 있는 태가 아니겠습니까? RV, SUV 차량은 그 트렁크 쪽에 있으면 그냥 공중에 바로 날라오지 않습니까? 소리가 시원하게. 근데 트렁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트렁크에 장착하게 되면 시트 뒤편에다가 스피커를 보게 하고, 시트 뒤쪽 팬에 스피커가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플라스틱은 다 제거하고 또 객백 처리도 하고, 그래서 오롯이 시트를 통과해서, 스폰지 시트를 통과해서 실내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트렁크 뒤편으로 보죠. 이제 차 자체의 OEM의 어떤 행태를 단 1도 안 건드리고 작업을 하는 것을 차주가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조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모든 거 딱 피스 하나도 안 받고 뭐 자르는 것도 하나 없이 그대로 한 상태에서 소리를 낼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승용차가 이제 트렁크 열이 있고 앞유리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본네트 이렇게 가고 바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선반 일이 있으면 대시보드가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D시트가 이제 이렇게 앞시트가 이렇게 되겠죠. 핸들이 여기 있고. 그러면 이게 트렁크 공간이죠. 이만큼이. 근데 트렁크 공간하고 실내 정치자의 정치자의 요 기하고 이게 객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스피커를 원래는 요리 보면서 이게 바람 빠져나가는 걸 다 막고 시트 주변에 매트를 박아서 이 소리가 바로 실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트를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거는 안 된다. 또 잘라야 되고, 또 매트도 발라야 되고, 이제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박스를 짜서 요게 앰프를 붙이고 스피커를 이렇게 트렁크 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리 가서 이게 공간을 채운 다음에 이 온갖 이제 사소한 빈틈으로 소리가 들어올 겁니다. 소리 에너지가. 그러면 이쪽에서 나는 스피커 소리와 중음 스피커의 소리, 고음 스피커의 소리, 이게 정치자 기하고 가깝고, 이거는 멀지 않습니까? 한 분 거치고 와야 되니까 시간차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기가 최대한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요 선반에 붙어 있는 10인치 우퍼 이걸 떼내버리면 이 구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소리가 쏙 들어옵니다. 좋은데냐, 이것도 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머리털을 안 건드리고 하는 거죠. 머리털 하나 안 건드리고.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양이 적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안에 압력을 빨리 채워야, 어떻든 간에 이 압력을 이 공간 속에 빨리 채워야만이 그나마 빈틈으로 소리 전달이 정치자 기하고 요쪽하고 일체감 될끔 할 수 있다. 속도감을 줘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이 실더행 박스는 이게 압력이 약하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소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행 박스를 짜는데, 포트행 박스는 실드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죠. 또 이렇게 또 벤트 파이프가 이제 바람 구멍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박스가 커지고 이제 포트가 들어가면 같은 출력을 보내도 소리가 한 1.5배 큽니다. 크고 또 좀 시원하게, 또 완전 로우 베이스도 부드럽게 쿵 하면서 잘 납니다. 특히 이제 드럼 베이스, 탁탁 치는 드럼 베이스는 실드도 괜찮은데, 이렇게 듀레이션이 있는 기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드보다는 포터가 유리하죠. 근데 포터는 잘못 짜면 소리의 압력 제어, 이 속에 압력이 제어가 잘 안 되면 스피커가 빡빡거리거나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압력 제어를 잘 하면서 스피커가 우리 마치 자동차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면서 폭발해서 이렇게 엔진에 힘을 내는 것처럼 빵빵한 느낌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니까 너무 벗어난 최적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러한 좋은 소리, 압력과 소리를 못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권장하는 스펙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제 개발할 때 그게 이제 2.5큐빅이고 70리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터가 들어가는 부피, 그 스피커가 들어가는 부피 빼야 되겠죠. 그러면 또 안에 보강물 좀 들어가고 좀 더 좀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75리터는 최소한 돼야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 포터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쪽에 요게 이쪽에서 보면 요거는 요 그림을 이제 아직 안 그렸지만은 이렇게 바뀔 수는 없죠. 너무 뒤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측면으로 바뀌어요. 측면. 포터는 박스 측면으로 바뀐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요게 포터가 들어가서 이리 나오는 게 아니고 측면에 박혀서 이리 나오는 거죠. 그러면 측면에 포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공간을 부딪히면서 암을 채워주겠죠. 여기서 10인치 스피커가 또 채워주고, 두 개의 에너지가 발산하는 이제 그 위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안에 순간적인 어떤 공기를 에너지를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니까 포터가 맞다. 그리고 저 스피커가 일단은 이제 이 큰 이제 벤터를 권장하기 때문에 소리가 또 생각보다 특징이 저 1200GT의 특징은 묵직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딱 적당하게 탄탄한 소리, 때에 따라서 로우 베이스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잘 내줍니다. 그래서 스피커 중에서는 좀 고급 우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75리터를 짜야 되니까 요 짜는 방식은 일단은 이 박스 사이즈, 이 박스가 이런 형태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포트고 요 뒤에 앰프가 들어가겠죠. 요 사이즈가 높이는 이미 정해지지 않습니까? 높이가 이게 내부를 이제 기준으로 해봅니다. 높이가 외부가 38이니까 34가 맥스고 좌우가 740이니까 40을 빼면 700이 맥스죠. 내부입니다. 내부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70리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요 이 폭이 이 세 가지만 더하면 리터가 나옵니다. 해보십시오. 이거 해볼게요. 요 동그라미 한 개 빼고 70 곱하기 30 700이니까 70 곱하기 3.4 요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700 내가 이제 70cm 70cm로 해야 되거든요. 미리가 아니고 70cm 곱하기 700이 이거는 340을 써야 되는데 헷갈리고 그럼 34 곱하기 만약에 뭐 30을 했다. 그러면 71리터 나오죠. 이게 1리터거든요. 소주순 빼고 여기 71리터가 요 리터입니다. 이게 폭, 높이, 그게 길이, 높이, 폭입니다. 이 세 개만 구하면 요 나오는 숫자가 리터입니다. 리터. 그러면 75리터니까 길이와 높이는 이제 변경이 안 되니까 이제 앞뒤 폭을 가지고 박스를 적게 많게 조정해야 되겠죠. 그럼 뭐 30 한 3는 맞네. 32 31.5 그러면 75리터 나오지 않습니까? 75리터. 그러면 이게 31.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1.5. 그런데 이게 각이 있지 않습니까? 직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5에 31.5 이렇게 이제 아레올로 이제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레올로 길이를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나누기 2를 했을 때 31.5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대충 보고 그러면 36을 보고 어느덧 24를 보고 36
더하기 24 나누기 2. 이거 60이다. 60에서 이제 60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누기는 30이네. 그러니까 31.5니까 1.5cm 모자라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게 25까지 오고, 위에가 이제 25까지 와서 치자. 위에가 25고, 밑에는 이 자리를 봤을 때 27.5네. 27.5 더하기 위의 길이가 25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더하기 25 하면 52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나? 375 37.5 더하기 25는 여기 62.5가 나왔네요. 나누기 31.2 이러면 되겠네. 대충 31.5만 오면 이제 65리터 나오니까 31.2. 자꾸 나가면 그런 공간이 뺏기니까 그걸 또 소리를 또 포기할 수는 없고, 위에가 25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25고 여기 이제 그 각도 시트 각도 20도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끝에 맞추면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자가 끝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실제 박스 내부의 측면입니다. 박스 내부 측면인데 요 센치가 272, 372. 이거는 25. 이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요 높이가 여기는 300, 높이가 340인 게 300이고, 제가 자꾸 cm하고 미리하고 같이 헷갈리죠. 이거는 372, 250.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요 300 곱하기 372 곱하기 요 길이죠. 길이. 이제 길이가 요 보면 요렇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꺼버리면, 이렇게 딱 꺼버리면 이게 1이 가면 반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조금 전에 최저 구하는 그 31.5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은 37.2 더하기 25는 62.2인데 나누기 1을 하면 31.1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31.5 하면 75리터 나오니까 이 정도면 이제 그 회사에서 준하는 스펙이 될 수 있고, 우퍼가 이제 한 5cm쯤 된 게 이 스펙이 이게 꼽히면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우퍼가 가운데 있어도 센터로 들어가도 자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퍼의 저 출구와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 내부가 입구고 박스 예행이 출구지 않습니까? 입구 부분이 우퍼 박스의 등 센터가 되면 될수록 더 좋은 소리를 냅니다. 이 가쪽에 붙거나 이쪽에 붙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해도 되겠죠. 위에 해도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위에보다는 측면에 하는 게 음압을 채우는데, 그런 공간에 음압 채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모양을 이제 두 개를 만들어야 되죠. 두 개 만들고, 이제 여기가 이제 20도 각도. 그럼 요 사이즈가
측면 거 2개 만들고 이제 아래 위에 밑면 이렇게 이제 나무를 자르면 되는 겁니다. 저기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이 4팔짜리 우리 합판입니다. 4팔 넉자 8자가 4팔이라고 부르죠. 즉 저 사이즈가 딱 한 평입니다. 쐐치로 치는 것도 뭐 길이가 2440이고 폭이 1220입니다. 1220에 곱하기 2 그게 길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한 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1 제곱미터로 치는 것 같으면 3.3 3.3으로 0.33평이 1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평이면 얼추 한 3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 평수 할 때 옛날에는 평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 제곱미터 1 제곱미터는 3분의 1평이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크니까 우리가 요즘 오디오 가게가 목공 작업을 많이 안 하고 목공실이 크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절한 공간에 나무를 보관하려고 뭐 이 나무가 굉장히 걸립니다.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또 준비는 해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반을 정확하게 딱 따개가지고 잘라가지고 자른다기보다 잘라서 반반 또는 3분의 1씩 또 이제 1220인께네 뭐 1000 자르고 나머지 뭐 440을 따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20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래 이제 너무 또 그 1000보다 높으면 또 기대나면 다른 또 사물들이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을 잘 정확하게 잘라야지 나중에 써먹기 좋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직각으로 쭉 바로 잘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제가 이제 테이블 다이가 있지만은 작업대가 있지만 이거 큰 거를 자르기는 좀 힘듭니다. 정확하게 자르기가. 그래서 이 큰 것을 싱크대 집이라든가 목공 전용에 가면 이거 다 정확하게 잘려지는데 우리는 그런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큰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이 이후에서 정확하게 0. 진짜 1mm 오차도 없이 자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가리를 낸 다음에 보관하기 좋고 쓰기도 편하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햇볕이 오늘 강하니까 제가 이게 햇볕을 좀 가리고 저는 옛날에 이기 없을 때는 큰 걸 통으로 보관했는데 큰 걸 통으로 보관하면 이게 한판이 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라나면 희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천씩 이렇게 1000 자르고 440 쓸 거거든요. 그럼 쓰기도 좋습니다. 좀 큰 거는 1000이면 충분히 쓸 수 있고 440은 똥가리 쓸 때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 요것을 요 스킬 여기 요 스킬이죠. 요 스킬을 가지고 자를 겁니다. 요 스킬 높이가 이 높이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요 제끼면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 필요한 만큼 제가 좀 제일 크게 자를 나무가 지금 여기 12T 자를 거니까 12만 넣으면 되겠죠. 12만 넣으면 되니까 이 정도에서 18쯤 되니까 그 정도에서 이래 자를 것이고 그러고 이제 이게 이쪽 편에 이제 조기대를 해가지고 따로 쫙 갈 거거든요. 그러면 요 날과 요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폭이 요 밑에 기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36mm를 더 크게 하면 되죠. 그러면 1000을 자를 건데 36mm만 더 크게 하면 1000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여기에 1000이고 36을 더하면 요 자리가 됩니다. 요 자리. 요 마킹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자를 거니까. 이쪽에도 그리고 36mm가 정확하게 여기에 잘리지만은 이제 그 자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조기대가 여기에 놓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거 따로 여기 쭉 바른 걸 써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 쭉 바른 거를 요거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제가 자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딱 맞추고 대신에 이제 톱날이 지나가려고 하면 여기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하나 맞추고 다른 거는 뭐톱 멀쩡니까 이쪽으로 하나 맞추고 하나 맞추고 각 두 개씩 맞추면 되겠죠? 그럼 자르고 나서 나무가 이렇게 그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가 휘었죠? 햇볕 때 한 5분만 있어도 이렇게 휩니다. 잘라진 거는 잘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이거 자 마킹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요것도 좀 정확하게 해야 요 레일을 따라 저 톱날이 올 거기 때문에 자그만한 거 이런 거 자그만한 거 있습니다. 이런 거 갖고 여기 정확해야 나중에 다른 작업할 때 나무를 갖고 왔을 때 직각으로 써물 수가 있는 거죠. 이래 갖고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잘렸죠. 이런 거는 하고 나면 자작가파는 이것이 모서리가 이게 뭐 비늘처럼 일어납니다. 이게 좀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보관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잘랐고 그러면 이게 길이가 244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 자르고 또 1000 자르면 나머지 440이 남습니다. 그러면 1000이라는 그 높이는 우리가 이제 보관하기도 괜찮고 또 이제 900까지도 흔히 우프박스 짤 때는 900까지도 쓰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1000 정도는 있어야 좀 뭘 만들 때도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1000이고 항상 이렇게 체크를 2개 좁빗하게 이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2개씩 해야 이게 시인성이 엄청 좋습니다. 실수를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것만 이제 이쪽에서 자를 거니까 (63) 을 해야 되네. 요걸 쓸 거니까 63을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자체 우측 다르니까 그 폭이 1063을 하면 야 1000이 딸리죠. 좀 작업하는 포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 기준으로 해서 이쪽 폭과 이쪽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바르고 나면 이렇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사각하면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천 같은 데를 안 뚫고 작업할 때도 많기 때문에 이 색깔을 스테인을 시도해서 또 모양을 낼 때 때문에 이 모서리가 잘 살아 있어야 나중에 써먹을 때 문제없이 잘 쓰게 됩니다. 날은 좀 전에 저 날이 나무를 패는 날이 자르는 날이 돼가지고 끝을 날을 한 거로 바꾸면 이래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나무를 보관하는 이제 방법, 또 잘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를 통으로 사와서 가게에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잘라가지고 보관할 때 나무가 뒤틀림도 없고 또 가게에 한 켠에 놔두더라도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뺐을 때도 아주 좋습니다. 요는 정말 좋은 팁입니다.